이 회로에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뽑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충전. 결구가 안 돼 있으면 충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판단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간단해요. 예비전원이 문제가 있을 시 교체할 때 얘를 어디서 사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디서 사면 제일 싸다고요? 그렇죠. 인터넷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인터넷을 그냥 사서 갈아 끼우시면 돼요. 여러분 간단해요. 예비전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복구 버튼이 있어요. 복구 버튼은 어떤 거죠? 그렇죠. 복구할 때 당연히 복구할 때 쓰는 복구 버튼이겠죠. 좀 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수신기를 복구한다는 그 리셋의 개념이라고, 일회용 한시적인 리셋이 복구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축적 버튼이 있어요. 축적 버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제 쓰는 거라고요? 맞아. 감지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게 축적 버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축적 상태로 있어야 돼요? 비축적 상태로 있어야 돼요? 비축적. 그렇죠. 뭐예요? 축적, 비축적 왜 나뉘어요? 축적 상태에 있어야 되죠. 왜? 비축적 상태에 있으면 얘가 특히 연기 감지기가 작은 담배 연기나 그런 습기에 의해서 동작을 해버린다고요. 그런데 축적 상태로 있다면 얘가 작은 연기가 오면 복구해버려요. 수신기가 복구해버린다고요. 그냥 한두 번은 무슨 평상시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얘가 복구 몇 번 그러면 동작시켜버려요. 그게 축적 상태예요. 근데 평상시에도 비축적 상태로 있으면 우리가 일을 못하겠죠. 계속 울리니까 따릉 울리는 거니까 그게 축적 버튼이고, 유도등은 왜 있어요? 유도등은 3선식과 2선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2004년 이후의 건물들은 국가화재 안전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 2선식이다. 2선식은 항시 점등되어 있는 구조고, 3선식은 평상시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불이 들어온다고 유도등에? 그렇죠. 화재 동작 시나 정전 시, 위급상 시에 유도등이 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신반에서 유도등의 버튼을 눌러버리면 그 건물의 유도등은 어떻게 된다? 온 돼버린다. 불이 다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수동으로 동작을 시킨 버튼이라고요. 그래서 수동으로 유도등을 누르고 내가 건물을 돌아다니는데 피난구 유도등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럼 그게 문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가 있다고 문제점. 자, 그리고 도통시험은 뭐예요, 여러분? 도통시험. 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도통시험 어떤 거예요? 그렇죠. 회로에 배선이 되어 있는데 이 배선들이 단선인지 아닌지 유무를 확인하는 게 도통시험이라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도통 모르는 게 아니고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 시험이 도통시험이다. 예. 그 시험이고, 화재시험은 뭐예요? 화재시험 버튼은 수신기에서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를 가정하게 만들어주는 시험이 화재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재시험 또는 동작시험 버튼이라고 하죠. 얘를 동작을 시켜준단 말이잖아요. 각각의 회로의 감지기나 설비들을. 그렇죠. 그리고 자동복구 버튼은 평상시에 눌려져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죠.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동복구를 누르는 즉시 얘는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왜? 자동복구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어떠한 상태라고요? 복구 너희 감지기가 동작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난 계속 복구하고 있을 거다. 이게 자동복구 버튼이에요. 자동복구 버튼 언제 쓴다고요? 그렇죠. 제가 화재 시험에 회로별 개별 시험을 할 때 쓰는 게 자동 복구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신기로는 시험을 할 때 지금 얘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기본적인 것들만 있어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건물에 좀 더 수신기가 길어진 것도 보셨죠? 펌프 연동 설비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 보셨죠? 스프링클러 CO2 설비들 연동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연동을 시켜놓고 수신기 테스트를 해요. 다 연동을 죽여놓고 해야 돼요. 그렇죠. 죽여놓고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연동을 죽여놓고 수동으로 정지를 다 시켜놓고 하셔야 된다고요. CO2 스프링클러, 하론,
청정 그런 것들 다 죽여놓고 수신기로 테스트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을 연동시켜놔서 화재 시험으로 해서 이것들 하면 걔들이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작동하겠죠. 그러면 이걸 하고 있을 때 스프링클러를 동작시켜서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그게 물이 기관장님 실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상이 바뀌겠어요, 여러분. 예, 바로 기관장님 실에 가서 침으로 샤워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연동을 다 죽여놓고 설비들을 테스트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수신기로 할 수 있는 테스트, 대표적인 테스트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첫 번째, 그렇죠. 뭐부터 할까요? 예비전원 시험. 예비전원 시험. 그런데 예비전원 시험 하기 전에 기간에 돌아가셔서도 그렇지만 처음에 얘를 좀 시끄러우니까 죽여놔야 되겠죠. 죽여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구 경종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축적 상태로 둘까요? 비축적 상태로 둘까요, 여러분? 그렇죠. 비축적 상태로 둬야 되겠죠. 비축적의 지구 경종을 잡아놓고 다른 설비 연동은 다 죽여놓고 하셔야 된다고요. 주경종은 안 잡아요. 왜요? 안 잡히니까. 그렇죠. 주경종은 지금 안 잡히게 돼 있어요. 하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잡아놓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수신기 자체에서 주경종 잡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축적에 뭐라고 써 있어요? 축적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좀 더 크게 말씀해주세요. 점등 축적. 그 밑은요? 소점, 소등 비축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작은 등이야. 예.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 나아요. 아까 앞쪽은 어땠냐면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 가지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이렇게. 노안이 오신 거예요. 그 문제예요. 일단 보이지가 않아요. 예, 두 번째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분명 한글인데, 그죠? 점등 축적이란 말은 불이 그렇죠. 남자분들은 좀 잘 알아요. 켜져 있을 때 얘가 축적 상태예요. 그렇죠. 아, 이제 알았어요. 그죠? 아라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 안 해. 자, 소등 비축적이란 말은 뭐예요? 그러면 반대겠죠. 소등 꺼져 있어. 남자들은 알아요. 왜? 한 2년 동안 이 말 들었어요. 소등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을 2년간 들었어요. 2년 넘게. 그렇죠. 불을 끄면 비축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상태가 어때요? 상태가 어때요? 꺼져 있어요. 그렇죠. 다행이네요. 상태가 이상이요라고 하시는데요. 예. 상태가 소등이잖아요. 불이 꺼져 있단 말은 얘 지금 비축적 상태. 약간의 연기만 들어가도 얘들이 지금 동작으로 신호를 주게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상태가 돼야 되겠죠. 평상시에 여러분 기관에서 쓰는 수신기의 상태는 이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표시가 안 나요. 눌러져 있는 들어가 있는 불빛을 봐가지고 그냥 불빛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개발을 하나 소방 기술 연구원으로 한번 해드려. 맞아요. 그게 좀 불만이 될 수도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LED 등으로 할 수도 있는지 좀 더 선명한 걸로, 그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하기 전에 우리는 안전장치를 할 거예요. 비축적의 지구 경종을 잡아놓은 상태로 해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비전원 시험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비전원을 보시죠. 예비전원을 꾹 눌러줘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이 예비전원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뭘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로 교류전원에 불이 꺼지죠. 예비전원 누르면. 그렇죠. 앞에 있는 분들 대답해 주세요. 교류전원 불 꺼지죠. 우선 교류전원에 불이 꺼지죠. 제가 누르면. 예.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직접 들어온 적이 안 상시 제거될 거죠. 그렇죠. 예비전원 버튼을 제가 누르면 얘를 스스로 끊어버린대요. 얘 전기를 차단하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얘 전지, 2차 전지의 힘을, 배터리의 힘만으로 지금 전압이 높고 정상이고 낮음을 표시해 준 거예요. 지금 어때요? 낮죠? 지금 여기 보이시죠? 낮죠? 낮음이라고 보이세요?
그죠? 교류전원을 차단하면서 낮음이란 말은 안에 전기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퇴근할 때 이거 빼고 가잖아요. 아침에 와서 꽂으니까 얘가 전기를 충분히 머금고 있지 못해요 아직. 자, 두 번째로 발신기 복구 시험인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 똑같이 드렸어요. 우리 동네에 근처에 꼬맹이가 우리 건물에 놀러 왔는데 얘가 이걸 누르고 갔네요. 자, 일단 정상적인 상태는 이 상태에서 얘 눌렀어요. 지금 올리죠? 우리 어떻게 해요? 수신방에 와서 좌측에 들어가요. 좌측에 발신기에 눌러줬어요. 지금 발신기 버튼이 있어요. 발신기에 불이 들어왔죠. 발신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방지기에 의해서 울리는 게 아니고 발신기에 의해서 울린 걸 알죠. 그러면 빨리 달려가요. 그래서 확인을 해요. 불이 안 났어요. 그러면 수신방으로 와서 불이 안 났으면 수신방으로 와서 주경종을 잡죠. 주경종을 잡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버튼의 기능은 얘들을 조용시키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일로 와요. 불이 안 났으니까 주변을 보니까 불이 일찍 안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답등에 지금 불 들어와 있죠. 그렇죠. 다시 눌러요. 꺼졌죠? 응답등. 요즘은 눌러서 이렇게 끄는 방식이지만 옛날은 뽑아서 빼는 방식도 있어요. 옛날 오래된 방식은. 그래서 수신반으로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재 표시 등에 얘를 복구를 해줘야 되겠죠. 좌측 이 신호 받은 것을 복구 눌러주시면 소등되면서 다시 주경종, 지우경종을 정상 상태로 돌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누가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눌렸어요. 근데 제가 수신반에 있었어요. 근데 2분 정도 거리에 시끄럽잖아요. 주경종, 지우경종을 눌러서 조용히 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2-3분 거리에 있으니까 달려갔어요. 진짜 불이 났어요. 그럼 빨리 초동 조치를 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와서 다시 주경종, 지우경종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알려줘야 되니까, 알람을 해줘야 되니까 울려요. 다시 불려줘요. 그러니까 복구 버튼 누르면 안 돼요. 빨리 알려줘. 사람 도망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대피를 다 서둘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상 방송에 그런 게 있다면 방송을 하면 좋겠죠. 여러분, 동쪽에서 불이 났으니 서쪽으로 도망가 주세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역할을 80% 이상 한 거예요. 왜?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화재가 난 걸 내가 인식을 하고 초기 화재를 진압하려고 노력을 했고 사람들을 대피시켰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역할은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이 역할만 해줘도 이제 사고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고 복구 해주시면 건강을 맞고. 지금 이거 복구 눌러도 복구가 안 돼요. 왜 그래요? 그렇죠. 발신기 버튼이 눌려져 있으면 아무리 복구 버튼을 눌러도 계속 살아있어요. 시동. 얘는 눌리는 즉시 신호를 계속 준다고요. 이렇게 아무리 복구 버튼을 눌러도 복구가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테스트는 화재 시험이에요. 제가 화재 시험 뭔지 말씀드렸죠. 화재 시험은 수신반에서 각각의 회로별로 신호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수신반에서 인위적으로 신호를 줄 수 있다고요. 동작 신호를.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안전조치 지우경종의 비축적 상태로 두고요. 자, 화재 시험을 해달라고 하면 화재 시험을 누르겠죠, 버튼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1, 2, 3번 회로, 그러니까 좌측 엘리베이터 주계단 요 3개가 동시에 불이 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시험 버튼을 누르고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렇죠? 시끄러우니까 주경종 잡아주시고. 지금 어때요? 수시반 상태. 화재 표시등 점등되었죠. 그리고 회로도 1, 2, 3번 들어왔죠, 선생님. 동시에 신호를 줄 수가 있다고요. 화재 시험 버튼 하나로 이렇게 동시에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자동 복구 버튼의 기능이 뭐냐면 화재 시험만 눌렀을 때는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동작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킬 수가 있어요, 시험을. 그런데 자동 복구 버튼을 누르시면 4번, 5번 뭔지 아시겠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 차이예요. 감이 오세요? 자동 복구는 복구 하고 있으니까 제가 누르고 있잖아. 동작이 된다고. 개별 시험을 할 수 있다고요. 자동 복구 눌러놓은 상태에서는. 아시겠죠?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래서 자동 복구 버튼을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평소에는. 다만 예외인 경우에 있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떠한 기능을 하고 이게 어떻게 쓰는지 다 이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습득이 됐어요. 그러면 오작동이 하나 일어났는데 도저히 이 복구 버튼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이걸 조용히 시켜놓고 저기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빨리 고치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자동 복구 버튼을 한 번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동 복구를 걸어놓으면 아예 울리지 않고 다 복구 하고 있으니까 가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시 정상 상태로 돌리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어요? 경보 설비가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결코. 몰라서 그렇지. 알면 되게 쉬운 거예요. 알기도 쉬워요. 한두 번 들으면 알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뭐 저기 쟤들에 비하면 뭐 그죠? 쉽잖아요. 예. CO2 활원, 뭐 스프링클러 저런 설비들은 좀 복잡하죠. 예. 펌프까지 넘어가는. 하지만 얘들 되게 간단하고 기본적인 설비니까 여러분 예. 한번 해봤나 안 해봤나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가 백날 이렇게 설명하고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